안녕하세요. 예스 맨유입니다. 25일 밤 맨유와 아스톤빌라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의 하우스의 골과 아쉬운 브루노의 PK 실축으로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리그를 우승하기 위해서는 홈 경기의 성적이 중요한데요. 올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며 홈에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면 주중 컵대의 웨스트햄전에 비해 선발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즌 더블 스쿼드를 갖추고 있지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가 치러지기 전 브루노는 4골로 득점 랭킹 공동 1위이고 호날두는 3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포그바는 7도움으로 도움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번 경기를 승리하며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는데요. 아스톤빌라 벤치에는 애슐리 영도 앉아 있습니다. 휴양 제부는 임대이기 때문에 원소속팀 경기에 뛸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이크 딘 주심이 경기를 관장하는데요. PK를 좋아하는 주심이므로 PK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이며 잔 실수들도 많은 경기였습니다. 점유율을 가져가며 28개의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유효슛은 4개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찬스들을 놓치면서 골문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후반 들어서부터는 아스톤빌라가 압박의 강도가 세지며 활동량 또한 많이 가져가면서 중앙에서 풀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3선의 영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해결해줬어야 할 상황에 득점을 못하면서 아스톤빌라가 간간히 보여주는 역습 장면에서 실점할 뻔한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전반 15분 루크쇼의 커팅 실패 후 아스톤빌라의 공격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우스가 캐시에게 왼발 롱볼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루크쇼가 헤딩을 커트 실패하며 공격 찬스가 이어집니다. 맥기니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캐시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캐시가 반대편에 있는 타겟에게 크로스를 해주는데요. 타겟이 바로 슛을 했지만 골대를 넘어가며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루크쇼가 앞으로 나가면서 커트하려고 했지만 커트하지 못하면서 위험을 초래했고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크로스 타이밍 또한 허용했습니다. 비사카가 끝까지 발을 뻗어 방해해주지 않았다면 실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양쪽 풀백들이 전진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여러 선수들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맥과이어와 데헤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와킨슨에게 1대1 찬스를 내주었습니다. 맥과이어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데헤아에게 백패스를 해주는데요. 데헤아는 맥과이어의 패스가 길었는지 놀라면서 킥미스를 하여 와킨슨에게 1대1 찬스를 내주었습니다. 와킨슨도 놀랐는지 1대1 찬스에서 바로 슛을 했지만 데헤아가 선방을 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으며 위험 상황에서 데헤아의 선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맥과이어와 데헤아의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맥과이어는 데헤아가 전진하면서 패스를 받아줬으면 했고 데헤아는 제자리에서 패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호흡이 맞지 않는 과정은 둘이서 잘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호흡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실수도 많았고 위험 장면도 많았지만 아쉬운 찬스들 또한 있었는데요. 전반 17분 포그바의 전진 패스를 받은 그린우드의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포그바의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그린우드는 라인 브레이킹을 하며 침투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에 있는 밍스를 가볍게 돌파하여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오른발 슛을 했지만 키퍼가 막아내며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공격수라면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이타적으로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브루노에게 패스를 해줬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 42분 브루노의 프리킥 찬스에서 맥과이어 헤딩슛 또한 아까웠는데요. 브루노가 프리킥을 맥과이어에게 정확하게 연결해주면서 맥과이어가 반대쪽 포스트를 보며 헤딩슛을 했지만 마르티네즈에게 막혔습니다. 올 시즌 세트플레이에서 득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반 46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포그바의 헤딩슛이 있었는데요. 브루노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하고 포그바가 헤딩슛을 했지만 아쉽게 골문에서 벗어났습니다. 빨리 선제골이 나와야 하는데요. 경기 막판까지 팽팽하게 0대0 스코어로 이어졌는데요. 후반 88분 코너킥 상황에서 하우스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루이즈가 코너킥을 처리하는데요. 하우스가 본인을 마킹하는 카바니를 밀어내고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딩슛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0대1입니다. 공교롭게도 튜양제부가 빠지면서 이번 경기 하우스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90분 정말 기적처럼 PK를 얻어냈지만 브루노가 PK를 실축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빠지면서 크로스 타이밍에 박스로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카바니가 앞에서 방해해주며 하우스의 팔에 맞고 핸들림 반칙으로 PK가 주어졌습니다. PK가 주어지고 브루노가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잔디를 밟으면서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마르티네즈가 호날두에게 너가 차라면서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브루노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준다면 1대1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브루노가 PK를 실축하면서 동점골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번 경기는 패배도 했지만 많은 걸 잃은 경기였습니다. 전반 34분 루크쇼가 부상으로 달록과 교차가 되었고 후반 66분 맥가이어는 부상으로 린델로프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큰일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이 두 명의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힘든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실점 장면은 이번 경기 맥가이어가 나가기 전까지 세트 플레이에서 한 번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고 맥가이어가 나간 후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크쇼가 나가면서 달롯이 들어왔는데요. 맨유의 포메이션은 현재 포그바가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포그바와 브루노가 이선에 있고 전방에는 호날두가 있습니다.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전진하여 측면 공격을 가담했지만 달롯이 들어오면서 달롯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달롯 역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 왼쪽에서 문제가 생기며 경기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 반대편인 오른쪽인데요. 그린우드 역시 사이드 플레이가 능한 선수가 아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하거나 박스로 진입하는 스타일이고 비사카 역시 공격적인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전방에 있는 호날두가 전방으로 출전했지만 아무래도 호날두는 왼쪽으로 빠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빠지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수비 숫자가 많은 아스톤 빌라와 싸워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바네의 투입은 너무 늦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투입을 시켜 중앙에서 싸워줄 수 있는 자원을 늘려줬어야 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게 축구이며 매일 팀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끔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게 경기의 일부일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한순간에 갈릴 것이고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았다며 브루노를 위로했습니다. 또한 브루노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PK에 강하고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함께할 것이라며 다음 PK 역시 믿음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 않았으며 패스의 정확도와 결정력이 득점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주중에 있을 경기를 대비해 반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을 얻지 못했는데요. 현재 맨시티, 첼시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홈경기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2차전인데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미 1패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여 승점을 챙겨야 합니다. 2차전 또한 패배하게 되면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게 되고 홈에서 2연패 중이며 챔피언스리그에서 반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경기 때 돌아오겠습니다. Yes, 맨유.